네, 이번 주는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황들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항영의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3대 지수가 돌려놓으면서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은 조금 진정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 어려울까요?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하루 종일 플러스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결론만 보면 조금 안정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 지표라든가요, 증시 심리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금요일날 많이 빠졌고 어저께 약간 진정, 오늘 약간 돌아섰다 이 정도 갖고 아직 100% 안심하기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효용성을 떠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개월보다 낮은 상태가 오늘까지 한 3일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경제 지표가 오늘 다들 웬만한 것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주택 착공 건수가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되겠는데요. 작년 6월 이후에 최대로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무려 8.7%나 감소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여러 주택의 착공이 한번 되면 그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워낙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연관 효과가 그렇게 큰 건데 그것이 지금 조금 계속하는 감소세. 작년에 그림 보시면 작년 하반기 이후에 내리 감소하다가 금리 1월에 좀 바착했다가요.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썩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꽤 있겠고요. 어떤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124.1이 나왔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2월 달에 131.4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급속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경제 지표가 모두 결코 좋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크게 틀리진 않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호재를 따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대를 따진다는 것은 이제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물론 특별검사의 조사에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자기를 몰아세웠던 사람을 또 조사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막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건 개인적인 스타일 차이겠고요. 다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족쇄에서 풀렸으니 일단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무역 협상이 빨리 좀 진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아시다시피 한 2주 동안 고위급 회담이 잠시 쉬었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북경에서 무역 협상에 고위급 회담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드리겠고요. 다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과연 리세션을 가져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전해드렸는데요. 리세션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리고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어닝 리세션, 즉 실적 침체는 분명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라든가요, RBC는 전혀 딴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저도 약간 이 부분이 이상했던 부분인데요. 2년물이 10년물보다 높아지는 것이 먼저 오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에는 2년물은 아직 10년물과 역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비교하고 또 한두 가지 얘기하면서 리세션 우려가 좀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퇴 가능성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성장주 섹터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라는 의견을 계속하면서 이것 역시 어저께 모건 스탠리가 필수 소비지랑 유틸리티로 가고 어떤 성장주의 대표적인 기술주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올해 평균 매출 중간에 4% 정도 나올 텐데 이거의 4배가 넘는 올해 17% 이상 매출이 되는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RBC는 약간 더 제가 봤을 때 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년물과 3개월짜리 어떤 금리 역전 갖고 얘기하는 논리는 과거 지금 5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나 맞는 얘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 부분은 수긍 갈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 글로벌 경기 어떤 네트워크 완벽화된 시대에서 지금 과거의 잣대로 지금 잴 수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편 애플이 이틀째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과거에도 주요 이벤트 이후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아닐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니담증권이 지난주 목요일날이요.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날 애플의 스트롱 바이 의견을 얘기하면서 강력 매수 얘기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기폭제가 됐었는데요. 오늘 다시 애플의 TV 플러스랑 애플카드 어제 잠시 설명드렸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세상을 바꿀 또 하나의 파괴적 혁신이다 얘기하면서 $230 목표를 재확인했고요. 한편 산업별 소식으로는 우리나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1분기 자동차 판매가 예상대로 2.5% 또다시 감소한 것으로 아마 이번 주말 나올 수치에서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관한 논쟁들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경기 회복 내지는 화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중심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시장은 새로운 성장처, 투자처를 계속해서 이제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떤 쪽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까? 네, 잠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지금은 필수 소비재라든가 유틸리티 같은 소위 방어적 섹터 주식을 가라는 시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주가 한 복부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둘은 여전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세션이 있다? 없다? 극렬하게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JP모건도 곧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크레딧 스위스인데 크레딧 스위스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요한 것은 리세션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9월 31개월을 3개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는 거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걸 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오히려 좀 의미가 있어 보여서 소개해드립니다. 첫 3개월은요. 보험주라든가 산업주 섹터가 분명히 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2개월까지 보면 방어주 섹터 주식이 선박했는데 여기서 방어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어주랑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는데요. 제 그림을 표를 한번 바그래프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왼쪽부터 보면 헬스케어 의료기기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바이오 제약을 얘기하는데 제약도 분명히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갈 사람은 갈 수밖에 없고 병원에서 쓰는 아주 첨단 예를 들어서 제약 이런 것이 아니라 주사기면 주사기, 엑스레이면 엑스레이 그리고 관련된 기계 수많은 예를 들어서 MRI 기기도 있을 것이고요. CT 촬영기 그런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뇨병이면 당뇨병 체크하는 진단기 이런 모든 그런 기기는 시행이랑 상관없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음식 유통, 제약, 음료, 담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나 미디어, 은행, 자동차, 기술주 등은 별로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랑 정말 어려질지 모르겠으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탄력적인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시장에서 무조건 장기적으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는데 비중을 상당수 줄이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또 어떤 주식을 공략해야 될지를 시장은 찾습니다. 예, 그게 시장이고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또 누가 100% 간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의 특징주 우리 시장과 연관 지을 만한 기업은요? 네, 제가 만약에 이 코너를 통해서 약간 듣보저 같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죠. 다들 이거 보시면 아마 제가 오늘 프록터 앤 갬블, P&G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 예를 들어 샴푸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아마 여기서 아마 면도기 쓰시는 브라운 면도기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것도 다 P&G가 되겠고요. 화장품류도 워낙 많죠. 샴푸 이런 거, 생활용품 이런 건데요. 여기 보시고 아마 시청자분 중에서 나 저거 하나도 안 쓴다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프록터 앤 갬블이 오늘 현재 이렇게 어렵다는 오늘 현재 사상체육과를 또 다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2.8% 정도로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특별한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20년간의 주가와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은 가격입니다. 주가요. 주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잠깐 쉬었지만 결국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림 사상체육과 오늘 새벽에 사상체육과로 끝났으면 다시 확인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림은 20년 동안의 배당금 자체입니다. 배당금 자체를 매 3개월마다 주는데 배당금을 꾸준하게 증가시켰습니다. 배당금을 줄인 적 없고 꾸준히 올려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당금 수익률이 지금 한 2.8% 되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소위 많은 분들이 소위 탄력적이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주식을 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크게 수익을 줬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국내에서는 뭐 누가 말을 안 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관련된 비싼 기업은 대한민국에 한두 개밖에 없죠. LG생활건강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인데 LG생활건강이 하는 품목 자체가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LG생활건강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 생활용품 쪽에서 탑픽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중국에 대한 기대감만 키우지 않는다 그러면 LG생활건강이 대한민국에서 탑픽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욕앤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